인간관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불화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을 고려해봤다라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7명이 넘는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고요. 가정에서도 가족과의 불화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생각해본다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이 만나서 기쁘고 행복해야 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런 따뜻한 만남이 되어야 하는데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힘든 짐이 되고요. 오히려 짜증과 우울의 시발점이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TV평생대학 이번 주 이 시간에는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인간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성의 인간관계의 기술, 전 미시건 공대 교수셨고요. 지금은 심리치료 전문가로 또 부부관계 치료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최성의 박사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간관계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기본적인 질문이제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왜 인간관계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잘 배우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네. 유치원 이전부터도 ABCD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뭐 수영도 배우고 하면서 어쩌면 정말 사는데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에서도 잘 안 가르쳐주고 또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사회에서도 잘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네. 네. 정말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배우지 못하는 관계의 기술일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이 관계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어떤 네. 내용인지 살짝 소개해 주시죠. 네, 3일 동안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첫날은 인간관계와 스트레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날에는 우리가 관계의 달인이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 있어서 그걸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리 관계의 달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서로 관점의 차이가 있고 의견이 다를 때, 그럴 때 어떻게 지혜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 그렇게 마지막 날에는 그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네.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좋지 않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대개는 이제 건강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정말 금전적인, 경제적인 거와도 직결된다 하는 그런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특히 그런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스트레스 비용이다. 혹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그것이 얼만큼 나한테 손해가 되고 비용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회사나 뭐 국가나 어떻게 손해가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돈으로 환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별로 정말 바빠가지고 그거 하다 보면 또 스트레스 받을까 봐 우리가 안 하는데 또 그거 열심히 해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스트레스가 정말 너무나 너무 강하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도 될 뿐 아니라 또 그 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정말 연구를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노동인구의 77%가 탈진 상태에 있대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다가 77%가. 그런데 그렇게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능력이 떨어지죠. 한 3분의 1 정도로 생산성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많이 힘드니까 회의 같은 것도 잘 참석을 안 하고, 결근 많이 하고, 또 결근하면서 아프니까 병원에 가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드는 돈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나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되게 회사를 그만두거나 딴 데로 가거나 아니면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거나 이러니까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러는데 그런 비용을 총 계산을 또 해보니까 그게 한 회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 전체 예산 중에서 의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대통령 선거 때 그 의료 보험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큰 쟁점이 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요. 뭐 교육비보다도 많이 들고 국방비보다도 많이 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같은 의료 비용에 자꾸 증가를 그대로 그냥 나라에서 가만 놔두면 계산을 해보니까 2050년이 되면 미국에서 미국 예산의 100%를 의료 비용에 사용을 해도 나라가 그럴 정도로 그렇게 의료 비용이 더 많아지는데 그 어디다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아프고 의료 비용이 어디다 다 손실이 되는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스트레스랑 관련된 그런 질병이 거의 의료 비용의 80%를 다 소모를 한대요. 80%나. 그러니까 어이구 이거는 이제 나라 경제를 살리려면 스트레스를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당연히 나오게 되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기업에서는 그 스트레스를 직원들한테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을 직원들한테 이렇게 시켜봤대요. 그랬더니 그 직원 전체한테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이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받으시듯이 그렇게 하는데 교육 비용은 회사 전체에서 한 600만 원 들었는데 1년 동안 그랬는데 그 결과 그 다음 해 이렇게 누적된 결과를 보니까 그 회사의 직원들이 스트레스가 관리가 되니까 의료 비용이 적게 돼서 의료 비용만 감소된 거가 1년 동안 2억 원이 감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직원 전체에. 그러면 600만 원 투자해갖고 2억을 이익을 보는데 그게 그냥 그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이라는 건 자기 거가 되는 거니까 관리만 된다면 자꾸 계속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또 더 연구를 해보니까 회사에 와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집에 가서 만약에 그 결혼이 행복한 결혼이 되거나 아니면 불행한 결혼이 되면 그러니까 그 직원이 집에 갔을 때 부인하고 혹은 남편하고 사이가 좋게 되면은 회사에서 있었던 많은 스트레스가 떨어지는데 반대로 회사에서도 많이 일에 시달리고 찌들리고 막 이러고 있다가 집에 갔는데 또 가족과의 관계,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스트레스가 더 올라간대요. 그럼 올라간 상태에서 또 일에 가중이 되면은 회사로 보면은 정말 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참 안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모들이 혹은 또 부부들이 관계가 좋지 않은 거가 이게 개인의 사생활이 아니구나. 이거는 회사가 관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이제 당연히 나게 됐는데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만약에 부부가 요새는 또 맞벌이 부부도 많잖아요. 부부가 만약에 사이가 좋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그게 너무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얼만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냐 하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들이 막 갈등, 그러니까 막 이제 아이 앞에서 막 다투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다 보면은 그 아이의 소변 속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 집 아이의 소변 검사를 해보면 그 소변 속에 얼만큼 스트레스 호르몬이 들어가 있는가 그걸 보면 그 부모가 얼마나 지금 싸우고 있는가 그래서 그 싸우는 정도가 이혼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높다고 그러니까 직결되는 거죠.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도 물론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어렵겠지만 그만큼 아주 치명타를 하는데